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한국 철강 산업입니다. 정말 유례 없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 스틸앤스틸 유승록 연구소장님의 분석을 보니까 그래도 희망의 빛이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마치 긴 터널 끝에 빛이 보이는 것 같다는 건데 과연 어떤 근거로 그런 긍정적인 신호를 읽고 있는지 오늘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철강업계 상황이요. 설비 폐쇄나 공장 가동 중단까지도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하긴 합니다. 그 정도인가요? 네, 하지만 분석을 보면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서 몇 가지 좀 중요한 변화의 가능성들이 엿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아, 변화의 가능성이요? 네. 이게 정말 산업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짚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희망, 역시 내수 회복 기대감인 것 같네요. 자료에 보니까 20조 원 이상의 추경 예산 집행이 계획되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작년에 국내 철강 내수가 20년 만에 최저 수준이었어요. 5천만 톤 아래로 떨어졌거든요. 5천만 톤 아래로요. 와, 네. 그래서 이 추경 예산이 지금 침체된 내수, 특히 건설 경기 같은 부분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 아니냐, 이런 기대가 큰 거죠. 건설 경기가 살아나면 직접적인 영향이 있겠네요. 그럼요. 상당히 크죠. 그리고 또 미국과의 무역 관계 개선,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네요. 트럼프 2기 행정부 때 관세가 50%까지 오르고 무관세 쿼터도 폐지되고 수출 길이 꽉 막혔었잖아요. 아, 네, 맞아요. 정말 힘들었죠. 근데 이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인 거죠? 네, 그런 기대가 있는 거죠. 새 정부가 좀 실용 외교를 표방하니까요. 네. 특히 이제 미국의 한국의 협력을 원하는 분야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조선업 같은 거요. 아, 조선업. 네, 이런 분야랑 연계해서 협상을 더 해볼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가령 미국에서 건조되는 선박용 강제, 그러니까 후판 같은 거예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예외적으로 관세 인하를 요구하는 전략 같은 거요. 이게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대미 수출 안정화에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죠. 그렇군요. 국내 시장 얘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 이 불공정 수입 문제요. 특히 덤핑 회피하려고 편법 수입하는 데 심각하다. 이런 지적이 계속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참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뭐랄까, 철강제에 아주 약간만 가공을 하거나 아니면 제3국을 통해서 이렇게 우회 수입하는 방식들. 아, 그런 식으로요? 네. 근데 현재로서는 이런 방식에 대한 규제가 좀 미비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시장 질서가 왜곡되는 거죠. 공정한 경쟁이 어렵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역 안보 차원에서라도 이런 편법 수입 단속을 강화하고 관련 법규가 좀 제대로 마련된다면 국내 시장이 좀 정상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좀 더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해보면요. 미래차, 반도체, 방산, 수소 같은 이런 전략산업 육성도 철강업계에는 희소식이겠죠? 당연히. 네, 중요합니다. 이 산업들이 국내에서 생산을 늘리면 철강 수요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테니까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국내 생산을 촉진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요즘 주요 기업들 해외 투자가 늘면서 국내 제조업 기반이 약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기사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 전략 산업 육성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정말 실질적인 정책으로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철강 내수 안정화에도 도움이 되고 산업 생태계 전체가 강해지는 거니까요. 실질적인 정책이 빨리 나와야겠네요. 네, 신속하게요. AI 기술 접목행위도 있었어요. 포스코가 예전에 등대 공장으로 선정되기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투자가 좀 주춤했다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좀 아쉬웠죠. 근데 이제 정부에서 100조 원 규모의 AI 투자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네, 엄청난 규모던데요? 네, 이게 잘 진행된다면 철강 산업의 스마트화를 다시 좀 가속하고 생산성을 높여서 중국 같은 경쟁국들하고 경쟁해서 다시 좀 앞서 나갈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비용 절감뿐 아니라 전반적인 경쟁력 제고에 중요하겠군요. 그럼요,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쩌면 가장 어려운 과제일 수도 있겠네요. 바로 수소 환원 제철입니다.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기술이잖아요. 현재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이게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생각하면 수소 환원 제철은 정말 필수적입니다. 피할 수 없는 길이죠. 그렇죠. CO2 배출 때문에.
네, 기존 용광로는 석탄을 쓰니까 CO2가 엄청 나오는데 이걸 수소로 대체하면 물만 나오니까요. 한국이 가진 파이넥스 기반 기술이 좀 차별성이 있어서 이게 성공하면 세계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에요. 오, 파이넥스 기술이요? 네, 근데 문제는 경쟁국에 비해서 개별 속도가 좀 느리고 무엇보다 이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막대한 투자비가 필요해요. 기술적인 어려움도 클 테고요. 물론이죠. 그래서 이건 한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어렵고 정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람 구체적인 로드맵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단순히 제철 기술 하나가 아니라 수소 생산, 운송, 저장까지 거대한 수소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랑 연결되는 아주 큰 과제죠. 네, 오늘 쭉 살펴보니까요. 한국 철강 산업 앞에 놓인 도전 과제들이 정말 만만치 않지만 동시에 또 새로운 정책이나 기술 발전에 대한 기대를 걸어볼 만한 지점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여러 가능성들이 보이죠. 단기적인 내수 부양부터 시작해서 통상 환경 개선, 또 공정 경쟁 확보, 미래 산업과의 연계, AI 도입,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수소 환원 제철까지 여러 갈래의 희망의 불씨들이 좀 타오를 준비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물론 이제 이 희망들이 정말 현실이 되려면 구체적인 정책 실행하고 또 지속적인 투자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겠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수소환원 제철 같은 이런 장기적인 과제는요. 단순히 한 기업의 노력을 넘어서서 정말 국가적인 결단과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께서는 이 여러 희망의 요인들 중에서 어떤 부분이 한국 철강 산업의 미래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한국 철강 산업이 과연 이 기회들을 잘 발판 삼아서 성공적으로 이 전환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변화를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